프로그래머가 들려주는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달래줄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달래줄래 팟캐스트의 달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래줄래 팟캐스트의 줄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줄레님 반갑습니다. 달래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그 오. 주문한 상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네. 혹시 그게 무슨 상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이번 주에 그 애플 신제품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네. 모르실 네. 거예요. 그 저 애플 몰라요. 팬이 네. 아니시면 저는 이제 네. 애플 제품에 나름 네. 충성 고객이어 가지고 네. 어떤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지 봄에는 네. 항상 설레는 네. 마음으로 기다리는 편인데요. 뭐 이번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지만 네. 이제 제일 관심 있게 보게 된 제품은 그 맥북의 네오가 나왔어요. 맥북의 네오. 예. 그러니까 맥북 네. 네오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원래 맥북 하면 맥북 에어 있고 맥북 프로 있고 네.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네. 하잖아요. 네오는 맥북 프로보다 더 높은 버전인 거예요? 아니요. 맥북 에어보다 더 낮은 완전 그 보급형 어 아. 랩탑이 나왔어요. 노트북이 오. 나왔는데 네. 가격이 네. 이게 애플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저렴한 네. 거예요. 와.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율 한국에 계신 음음. 분들은 이제 음. 환율 때문에 조금 가격 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미국 공홈에서 확인을 해 보면 네. 599불이에요. 599불이요? USD 달러로요? 네, 어. USD로요. 그래서 그래도 1,000,000 원도 안 미국 되는 거잖아요. 네, 100만 원도 안 와, 장난 되고 아니다. 아마 한국 가격으로는 뭐 99만 원 이 정도 할 거예요. 음 요즘 너무 음. 환율이 이제 네. 높아 가지고. 음음. 근데 그래도 예. 맥북이 100만 원 이하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예예. 센세이션하잖아요. 그런 적이 어. 없었으니까. 예. 그러게요. 예, 아이폰도 신기하다.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대 음. 구매를 해서 지금 내일 와요. 네. 내일. 네네. 그게 어. 딱 공홈에 11 네. 일부터 이제 어. available 하다고 떴었었는데 어어. 딱 어. 제가 행사 보자마자 주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지연 없이 딱 그 음. 배송되는 가장 첫 번째 날짜에 받게 됐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 그래서 언팩 리뷰 하시나요? 언팩? 예. 그래서 이거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네. 맥북인데 네. 프로세서가 네. 이제 M 뭐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요즘 맥북은 뭐 음음. M1, M2, M3, M4, M5 이번에 네. M5 나왔거든요. 요렇게 네. 시작하는데 네. 이 맥북 네오는 저가형 노트북이어 가지고 이제 네. 안에 그 음. 아이폰에 들어갔던 그 아이폰 음음. 16 프로인가? 예, 음음. 그런 칩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얼마나 얘가 파워풀할지는 사실 큰 기대는 음음. 하지 말아야겠죠? 음음. 그 어. 599불짜리 노트북에 네.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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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요거를 제 네. 아들을 위해서 이제 구매를 아. 했어요. 예. 아이가 어. 여태까지는 음. 아이패드로 좀 많이 음음. 했었었는데 음.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게 쪼끔 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 보려고 음. 하면. 예. 음. 그래서 또 음. 제가 이렇게 타이핑도 가르쳐서 요즘은 이제 타이핑을 잘 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코딩도 같이 음음. 공부하고 있고,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음음. 같이 아들이랑 음. 바이브 코딩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좋네요. 그래서 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 정도의 낮은 예 가격으로 약간 저스펙으로 누구한테 이게 활용이 음. 가능할까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네. 데서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크롬북 나눠 주고 그걸로 음음음음음.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네. 약간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집에서 약간 가볍게 쓸 수 있는 코딩 공부 네. 용도로 쓸 수 있는 네. 용도로 딱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 그리고 그 네. 크롬북 OS랑 이제 네. 맥 OS랑은 또 네. 차원이 다르니까 그죠. 사실 어떻게 레벨이 보면 다르죠. 굉장히 예 가성비
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예. 음음. 그래서 네. 네. 근데 아이가 이제 이거 음음. 언박싱하면서 음음. 행복해할 모습이 상상이 돼서 제가 벌써 설레는 마음이 드네요. 예 네. 뭐 좋은 네. 아빠. 네. 아니 뭐 제품이 얼마나 뭐 네. 싸든 비싸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받아서 이렇게 열 때는 항상 음음. 설레잖아요. 음음. 예. 네. 맞습니다. 줄레님은 어떻게 네. 보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아예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몇 달 전에 그 GitHub 코파일럿에 그 클로드 음. 코드를 이제 LLM으로 쓸 수 있다는 공지를 받았어요. 그래 음.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클로드 코드 LLM을 써 보자." 해 음. 가지고 이제 달래님을 통해서 이제 AI에 대한 그런 트렌드, 이 중요성 이런 음. 걸 많이 느끼고 음.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네. "한번 제대로 해 보자." 해서 음. 인제 GitHub 코파일럿에 클로드 코드 4.5로 모델을 바꾸고 이제 음. 정말로 이제 뭐 아키텍처부터 계속 핑퐁하면서 인제 음. 클로드 코드랑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 봤는데 음. 그 퀄리티가 음. 너무나 기대 상상 이상인 거예요. 그래 음. 가지고 '앞으로 한번 제대로 써 음. 봐야겠다.' 그런 음.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경험을 했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네. 그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쪼끔 오해하실까 봐 정확히 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GitHub 코파일럿에서 네. 모델로 네. 이제 LLM 모델. 클로드를 네. 선택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전에는 챗GPT 음. 4.1을 쓰고 음. 있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모델을 선택하신 거니까 클로드 네. 코드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클로드 모델을 클로드 선택하셨다고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클로드 소넷 4.5 였어요, 오케이, 오케이. 정확히는. 예 그렇게 네.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음.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클로드 음. 코드는 클로드 네. 모델을 사용하는 터미널 UI 제품이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정확하려고 하나? 아니요, 그게 아니요. 저 엔지니어의 저 본능인가? 저희는 네. 디테일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네. 네. 줄레님 그래서 오늘 네. 우리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 볼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그 개발자가 알아야 할 데이터베이스 음.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 OR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DB를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방식에 음.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네. 후속 주제네요. 예. 네. 그래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미 익숙할 것 같긴 해요, ORM이. 근데 음음. 이번 방송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ORM이 뭐고 왜 이런 기술이 나왔고 그래서 네. 이런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음. 활용을 해야겠다.' 네. 이런 것들을 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선 OR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먼저 소개를 해 주셔야겠네요. 네. ORM. 네. OR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도 ORM을 처음에는 그러니까 SQL 쿼리로 짜다가 그 부서를 음. 이동했는데 막 그 DB를 안 짜더라고요. 그런데 막 데이터를 갖고 오고 막 불러와요. 음. 그래 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ORM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ORM이 뭐냐면은 ORM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 그러니까 음. 오브젝트가 이제 객체고 릴레이셔널이 뭐 관계형 그리고 매핑이 이제 매핑하는 거 서로 이제 매칭시키는 음.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의 객체 오브젝트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이제 매핑 연결해 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QL을 직접 작성을 하지 않고 객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게 해 주는 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핑이 왜 네. 필요하죠? 네. 그 매핑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역사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음. 뭔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음. 해 오면서 뭔가 음. 불편함이 있고 니즈가 있기 음. 때문에 이런 기술이 나왔을 거잖아요. 네. 음. 그래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좋네요. ORM. 역사를 네. 통해서 네. 알아보는 그 왜 이 기술이 탄생했는가. 네. 예.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역사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1970년대에 RDBMS가 탄생을 했어요. 네, 네. 이때는 이제 RDBMS 아시죠? 그 테이블 행 열 기반 구조로 저희 이제 2차원 테이블 구조, 그 엑셀 시트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때는 관계형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네, 네. 맞아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제 네. SQL이 등장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데이터가 구조화된 테이블에 저장이 되었던 시대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80에서 90년대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들이 이제 나오고 막 폭발적으로 음. 이제 성장을 했어요. 뭐 C++이나 음. 뭐 자바가 대표적인 이제 객체 음. 지향 프로그래밍이죠. 네, 그때는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객체라는 거 오브젝트가 나오고 서로 이제 참조를 하고 이제 상태와 행동을 가지고 있고 그 상태와 행동은 뭐 저희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안에 뭐 프로퍼티랑 메서드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리고 네. 뭐 상속, 다형성, 뭐 폴리모피즘이나 뭐 인헤리턴스 이런 게 존재를 하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하고 외래키, 뭐 조인 이런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예, 매칭이 안 되니까 이거를 서로 컨트롤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음. 나왔던 그때 개념이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임피던스 미스매치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했대요. 이게 이제 음. 그러니까 객체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구조적으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객체는 음. 그래프 구조인데 DB는 테이블 구조고 이제 객체는 뭐 객체를 참고하는데 DB는 포린 키가 있고 그리고 DB는 상속이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이 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개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객체 하나 만들면은 막 DB 쪽에서 인서트를 여러 번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객체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로딩해서 풀어주려면은 조인을 엄청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그러니까 핸들링하기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부분이 네. 되게 음. 핵심인 것 같아요.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음음. 사용하는 객체 중심의 데이터 모델과 그쵸? 네, 그런 맞아요. RDBMS 쪽에 있는 그런 음. 관계형 중심의 데이터 음음음. 모델이 음. 서로 맞지 않는 안 거예요. 맞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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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 그래서 중심과 네, 맞아요. 관계형 네. 중심과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든 이렇게 탐색할 때 음. 보면은 이렇게 점으로 해서 음. 계속 이렇게 갈 수 맞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음. 유저의 단 누르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포스트 하면은 이제 그 음음음. 유저가 작성한 글들을 볼 수 음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음음. 맞아요, 이제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맞아요. 것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외래키를 맞아요. 이용해서 이제 음음. 풀리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맞아요. 포스트 음. 테이블에 유저 음. 아이디 칼럼이 있잖아요. 그 유저 네. 아이디가 음. 이제 외래키죠. 예. 음음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음음. 이런 것들을 물론 코딩할 수 음음.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SQL로 DB에 직접 붙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쵸? 네. 예. 아까 뭐 조인 같은 걸 쓰겠죠? 음음. 예. 그래서 가져온 네. 다음에 그걸 다 음. 일일이 파싱해 가지고 이제 음. 객체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많아 가지고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감사합니다, 달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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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1990 년대 후반에 이제 ORM이 등장을 했어요. 네. 네. 앞에서 그 오브젝트 리레이셔널 임피던트 미스매치에 대한 불편함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네, 이제 ORM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객체를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자. 음. 네, SQL을 음. 직접 쓰지 않고 네, 음. 객체를 저장을 하자. 이런 이제 운동에 음. 힘입어서 ORM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음. 대표적으로 ORM이 그 자바 진영에서는 하이버네티스, 루비 온 음. 레일즈에서는 액티브 레코드, 네, 파이썬 음. 뭐 장고 쪽에서는 장고 ORM이 있었고 음. 단넷에서는 엔티티 프레임워크 같은 게 음.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음. 파이썬 장고만 써보고 다른 거는 써보지는 못했는데 예, 음. 뭐 되게 좋았던 기억이 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우리 자바스크립트 음. 런타임도 같이 얘기했었는데 왜 네. 이 자바스크립트 백엔드 쪽은 네. 말씀 안 해 주세요? 자바스크립트 ORM은
뭐가 있었죠? 시퀄라이저가 있나요? 예, 자바 시퀄라이즈. 예. 시퀄라이즈. 예. 그게 음. 이제 1세대인 것 같아요. 예. 또 역사를 네. 다루실 거니까 뭐 음. 지금 이렇게 나열해 주신 게 대부분 이제 음음. 90년대에 등장한 거니까 예, 뭐 음. 시퀄라이즈 정도가 좋은 이해가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그러니까 웹 네. 개발이 막 붐을 일면서 ORM이 대중화가 됐다고 해요. 그때 네. 이제 ORM의 가장 큰 장점, 빠른 크루드 개발, 예, 그리고 음. 이제 마이그레이션 크로드가 뭔가요? 기반 크루드는 크루드는 CRUD, 그러니까 보통 CRUD라고 하죠. 그래서 네. create, read, update, 이제 delete. 예, 음. 저희가 보통 웹 개발에서 가장 음. 기본적인 네. 거를 먼저 개발할 때 이제 이 음. CRUD부터 개발한다. 근데 크루드라고 안 쓰나요? 저만 그렇게 크루드라고 이 하나요? 듣는 네. 분들이 이제 네. 예,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예, 짚었어요. 그렇구나. 예. 네, 아 뭐 약어 네. 같은 거는 뭐 내가 네.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안다고 가정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레일즈의 영향으로 ORM이 사실상 표준이 되었다고 하고, 그때는 음. DB는 모델만 정의하면 된다는 문화가 음. 확산되었다고 하네요. 네. 음.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죄송해요. 그 네. DB는 모델만 음음. 정의하면 된다. 음음. 이 음음. 말이 뭘 음음. 의미하나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이제 DB ORM을 쓰면은 그냥 그 개발자들은 이제 개발하는 거 프로그램 짜는 거랑 DB랑 약간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해서 이제 DB를 했을 때는 쿼리를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그냥 프로그램 쪽에서 그 객체 다루듯이 DB를 다룰 수 있으니까, 그냥 DB 쪽에서는 이제 내가 다룰 때 모델만 정의를 해서 마이그레이션 돌리고 그러면은 테이블 자동으로 생성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핸들링 하는 거는 기존의 그 프로그램 코드 다루듯이 음. 다루니까 그냥 DB는 모델만 정의하면 된다. 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음. 네. 저는 이거를 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네. DB는 음. 모델만 정의하면 된다. 이 말은 결국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테이블 음음. 생성부터, 그쵸? 음음. 음. 뭐 데이터 삽입, 뭐 데이터 조회, 음. 아까 얘기한 그 음. 크러드 모든 작업을 이제 다 음. 할 수 있는 음.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고, 제가 네. 듣기로는 이제 초반에는 사실 그 음음.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음. 같아요. 그 음. ORM들이. 처음부터 테이블을 만들고, 결국 테이블을 만든다는 건 데이터 모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데이터 모델링까지 지원하는 거는 조금 음.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우선은 음. 읽어온 데이터를 매핑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음음. 사실 혁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걸로 하다가 나중에는 음. 이거 읽는 게 가능하니까 그럼 결국 음음. 이 테이블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요렇게 생각이 음. 전환이 돼서 이제 더 음. 이렇게 ORM이 이제 해결해 주는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는, 예, 그런 느낌이 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네.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마이그레이션은, 그러니까 뭐 테이블이 이제 변환되는 거 있잖아요. 뭐 테이블이 음. 생성되거나 음. 아니면은 뭐 필드 이름이 바뀌거나 새로운 음. 컨스트레인트를 추가를 할 때, 이제 그 모델에서 추가를 한 다음에 메이크 마이그레이션 하면은 음. 그거에 대한 이제 코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런 코드? 데이터 코드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쪽에서 그게 SQL 쿼리로 변환돼서 음. 결국에는 동작을 하겠죠. 음. 그래서 그런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생성되면은 이거를 이제 히스토리 관리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항상 그게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코드로 존재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이런 뭐 코드가 변경됐네, 이런 필드가 추가가 됐네, 뭐 테이블이 이렇게 생성이 됐네, 이런 히스토리를 관리하면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발견하기가 편해요. 음.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이그레이션 기반의 개발 문화가 음. 이제 대중화됐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음. 네. 네.
제가 여쭤본 건 이제 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음. 사람들이 데이터 음. 마이그레이션을 떠올리게 돼서 예. 갑자기 음. 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이제 생각하실까 아아아. 봐. 그래서 네. 지금 줄레님이 설명하시는 그 음. 마이그레이션은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음음. 데이터베이스 음음. 스키마를 코드를 음음. 통해서 그쵸? 음음음. 계속 음음. 업데이트해 나가는 이제 그런 네. 개발 음음.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2010 년대 이제 ORM에 대한 반성이란 내용인데요. 예. 음. 이때는 이제 ORM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리고 많이들 네. 사용해요. 그런데 네. 이때 이제 성능 문제가 나오는 음. 거죠. 네. 뭐 N+1 문제 그리고 뭐 음. 복잡한 쿼리 한계라고 하는데 N+1 문제는 뭐 뒤쪽에서 예 음. 더 내용을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왔던 게 뭐 쿼리 빌더나 뭐 마이크로 ORM, 노스QL, GraphQL이 나왔다고 하네요. 음. ORM에 대해서 네. 반성을 하게 된 게 되게 음. 흥미로운 것 음.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2000 음. 년대 ORM이 음음. 붐이 일다가 근데 네. 항상 이게 기술 트렌드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음. 어떤 기술이 되게 유명해지고 이제 어느 네. 한도를 넘어가면 음. 그때부터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음. 최선인가?' 이렇게 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RM 쪽에도 이런 음. 게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음. 저도 과거에 하던 프로젝트에 팀원들이 음. ORM을 쓰자 말자에 음음.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있었던 거를 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음. 줄레님이 어떤 장단점도 음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같이 우리가 음. 듣고 고려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에서 ORM을 쓰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음. 우리가 좀 잘 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네 ORM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사용 방법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장고 ORM을 쓰는데 이제 첫 번째로 모델을 정의를 하는 거죠. 네. 네. 모델을 정의를 해서 예를 들어 뭐 클래스 유저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유저 안에 들어가는 뭐 내용들 뭐 네임이나 어드레스, 에이지 이런 이제 뭐 프로퍼티들이 담길 거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 타입은 뭘로 할 건지 이렇게 모델을 클래스로 음. 만들면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객체의 구조를 정의를 한 거고 음. 이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면은 이게 테이블이 그대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음. 마이그레이션 생성을 할 때는 뭐 파이썬 그다음에 manage.py make migration 하면은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생성이 되거든요. 네. 네. 그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이썬 manage.py migrate 하면은 생성된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실행이 돼요. 예 눈으로 음. 봤을 때는 그냥 파이썬 코드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이 될 때는 뒷단에서 SQL 코드로 이렇게 변환이 돼 가지고 이제 음. SQL이 실행이 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을 보면은 DB를 보면은 이제 테이블이 생성된 음.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음. 이게 이제 ORM이 이렇게 음. 동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음. 한 7년 전, 8년 전쯤에 이제 음. 그 장고를 음음.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 음음. 특히 장고는 이렇게 음. ORM도 강력하지만 어드민도 되게 음. 강력하잖아요. 어둠이 그래서 완전 이렇게 편하죠. 예 음. 모델로만 만들어 놓으면 바로 음. 어드민에서 편리하게 바로 확인하고 거기서 데이터 음음. 조작도 할 수 있고 해서 되게 맞아요. 편리했던 음음. 기억이 납니다. 음음. 뭐 장고 ORM이 음음. 모든 거를 다 이제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한 가지 음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ORM이 프리즈마였어요. 어 어. 그 네.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사용되는 요즘 많이 음음.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제 음음. 시퀄라이즈는 약간 음. 9세대고 이제 프리즈마가 좀 신세대. 근데 뭐 프리즈마도 음음. 요즘 또 이렇게 또 다른 것들로 또 대체가 되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쪽은 워낙 이 트렌드가 빠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프리즈마는 약간 독특한 게 음음. 장고에서는 모델을 파이썬으로 정의하잖아요. 네.
프리즈마는 자체적인 DSL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메인 음. 스페시픽 랭귀지. 음 그래서 음.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약간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게 음. 생겼는데 뭐 음. 아니면 뭐 제이슨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 그 문법에 따라서 모델을 음. 정의를 해야 돼요. 음. 네. 그래서 뭐 러닝 커브는 높진 않아요? 그냥 바로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음 거예요? 프리즈마 DSL도? 아마 요즘에는 러닝 커브가 음. 거의 이제 제로라고 해도 가깝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AI한테 시키면은 이건 기가 어. 막히게 하거든요. 이런 아 도메인 네. 스페시픽 랭귀지는 딱 음음음. 뭐랄까 이 스펙이 이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기가 막히게 작성을 할 텐데 그때는 음음. 러닝 커브가 뭐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문서를 한 번 정도 읽어 음. 봐야지 이제 쓸 수 있는 음음. 거였고 그다음에 뭐 음. 이렇게 뭐 VS 코드 같이 대중적인 음. 코드 편집기에는 이런 플러그인 같은 음. 게 또 지원이 돼서 틀린 음. 문법이면 이렇게 빨간 줄 나오고 이런 게 돼서 좀 음음음. 나름 괜찮았었는데 이제 이게 음음. 왜 강력하냐면은 요렇게 음. 해서 아까 그런 make migration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비슷한 커맨드가 있어요, 프리즈마에도. 고걸 딱 음음. 실행을 하면 네. 얘가 타입스크립트 타입을 음음. 생성해 줘요. 음. 예.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작성을 안 해도 돼요. 예. 편하겠네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반대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음. 장고 ORM은 내가 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 그쵸? 근데 네. 이거는 뭔가 약간 코드보다 더 간단한 자체 음음. 문법으로 된 뭔가를 작성하면 코드를 음. 다 만들어 줘. 예. 음. 예. 그래서 같은 ORM인데 살짝 네. 다른 접근? 네. 어 신기하네요. 네. 예.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ORM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ORM의 장점은 아무래도 네 CRUD 속도가 향상이 되겠죠. 그냥 일일이 하나씩 그 쿼리를 안 짜도 되잖아요. 뭐 인서트 넣고 뭐 리딩 업데이트 뭐 델리트 쿼리를 각각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ORM 쪽에서 그냥 뭐 그 쿼리 그 코드로 접근하는 것처럼 그냥 점 해 음. 가지고 하면은 음. 코드를 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음. 빨리 음. 그 CRUD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여기서 크로즈 속도라고 하면 이제 또 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개발 속도. 그쵸. 생산성이죠. 어 개발 생산성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개발 예 이거 가지고 뭐 API를 만들었는데 그쵸? 그냥 생으로 그쵸. 한 거보다 이게 더 빨리 뭐 음음. 읽기가 되거나 쓰기가 되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예. 그 음음. '생산성이 좋아진다.' 예 네. 요렇게 얘기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예. 네. 생산성이 좋아진다. 네. 개발 예.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네 히스토리 기반으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타입 안전성. 네. 모델에서 그 타입을 이미 설정을 하고 그거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네 타입적으로 안정성을 미리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IDE 지원이 우수해서 그러니까 뭐 그 익스텐션으로 깔 수가 있어요. 깔면은 거기서 뭐 저희가 뭐 항상 쓰는 것처럼 코드 어시스트 이런 기능으로 음. 미리 이제 뭐 선언되어 있는 모델들이 그 뭐 그레이 색깔로 이렇게 딱 그 코드 어시스트가 되니까 뭐 개발할 때도 이제 편하고 리팩토링 할 때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B 추상화. 그러니까 인제 저희는 앞단에서 코드만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네. 뒷단에서 이게 뭐 포스트그레SQL이든 아니면 뭐 음. MySQL이든 뭐 마리아DB든 저희는 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중간에서 연결만 해 주면 되고 라이브러리 이제 뭐 깔아 가지고 연결만 해 주면은 저희는 뭐 뒷단에서 DB를 바꾸더라도 전혀 코드 쪽에서는 바꿀 게 없는 거죠. 근데 만약 ORM이 없었으면은 이론적으로. 예. 이론적으로 아 그러니까 저는 이 네. 부분에는 음. 쪼끔 네. 100%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음. 이 셀링 포인트에 좀 음음음. 속았었어요. 아 그래서 있어요? 예 음. 그 줄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음. 그러면은 언제든지 음. 내가 원할 때 데이터베이스 벤더를 바꿀 수 그쵸, 그쵸.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 첫 번째
음음. 데이터베이스 벤더 바꾼다는 건 그렇게 음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쵸? 뭐 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긴 하겠죠. 예. 일단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작업이어서 그쵸. 음. 데이터니까. 그쵸, 그쵸? 그쵸. 음.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를 자주 한다면은 정말 이게 음.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음음음. 의외로 데이터베이스 벤더 바꾸는 작업을 음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 현업에서. 음. 음. 줄레님이 데이터베이스 벤더 바꿨던 기억이 있나요? 음음. 현업에서? 그럴 리는 없고 음. 예전에 그 POC를 할 때 이제 고객이 음. 3 명인가 그랬는데 음. 그 각각의 고객이 서로 다른 DB를 쓴다고 했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했던 음. 건 있어요. 그러니까 3개 라이브러리 해 가지고 이제 음. 연결은 하고 이제 코드 쪽에서는 저희는 한 번만 음. 이제 작업을 하면 됐었으니까 네. 네 그 정도의 경험이지 실제 음. 막 그 잘 운영되고 음. 있는 큰 음. 프로젝트에서 벤더를 바꾼 경험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음.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 벤더 바꾸는 음. 일이 잦지 않고 고거 첫 번째 음. 이유고 두 번째는 설사 바꾼다고 음. 하더라도 음. 이런 ORM 도구의 이런 음음. 기능들을 보면 음. 어 보통 벤더 특화된 음음음. 그런 문법들이 추가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 이 ORM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뭐 음음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그 데이터베이스 음. 얘기할 때 제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음음. 음. 썼던 그 경험 얘기해 드린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냥 오라클만을 위한 뭐 이런 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음. 만약에 내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지원하는 그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고 싶어. 그러면은 음. 이런 ORM에서 지원하는 음. 어떤 그런 스페셜 뭐 그런 게 있어요, 문법들이. 그런 걸 써서 음. 명시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음. 그리고 그런 거를 벤더 바꿀 때는 또 그런 거를 제거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음음. 실질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진짜 막 꿈만 같이 데이터베이스 하나 빼 가지고 다른 거 음. 끼면 바로 작동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음음음. 뭔가 추가적인 작업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있게 된다. 예. 음음음. 그래서 저는 이게 음. 약간 음. 현실성이 낮은 네 그런 음. 장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네. 그래도 요게 빛을 발휘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음음. 환경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음음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상용에서는 음. 우리가 막 좋은 거 필요하잖아요. 음. 리소스도 많고 이제 빵빵한 거 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상용에서는 이제 음. 이런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클라우드 음. 기반의 뭐 예를 들어서 음. AWS라면은 이제 음. 상용에서는 이제 오로라 DB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게 뭐 이런 패칭도 자동으로 되고 오토 음. 스케일링도 들어가 있고 그 음.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 자체를 클라우드에서 해 주니까. 예. 음. 그런데 이제 뭐 QA나 이런 환경에서는 오로라 쓰기에는 음. 너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음음. 그냥 그런 RDS 써 가지고 직접 음. 뭐 관리를 좀 하더라도 쪼끔 고런 걸 쓰고 그다음에 음. 이런 개발자들이 이제 어떤 로컬에서 할 때는 뭐 테스트 음. 돌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음.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 데이터 음음. 유실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음. 환경별로 사용할 때는 ORM이 빛을 음. 발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DB 치상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포인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ORM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음. 아무래도 그 SQL을 직접 짤 필요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이제 좀 더 비즈니스 로직 코드를 음. 이제 짜는 데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즈니스 음. 로직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네. 제가 제일 음. 동의하는 ORM의 음. 장점이에요. 그 음음음. 이제 이렇게 로우 레벨로 네. 내려가지 않고 그 음. 비즈니스 레벨에서 음. 모든 코드를 이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음. 네. 네. 줄레 님은 이 중에서 어떤 네. 거에 가장 동의하세요? 그 장점 어 중에서?
저는 생산성 음. CRUD 속도 향상이랑 마이그레이션 관리하는 부분에서 저는 되게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음. 거기에 가장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기술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ORM에도 분명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단점이 성능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그렇게 딥하게 ORM을 써 보지 않아서 그렇게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ORM의 장점으로 가장 처음으로 부각되는 게 성능 문제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N+1 쿼리 문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던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 N+1 쿼리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 봤어요. 혹시 N+1 쿼리 문제 아시나요? 달래님? 이제 N+1 쿼리 문제 음. 너무 많이 겪어 가지고 아 진짜요? 예. 그 어. 고질적인 음음. 문제 중에 하나인 것 음음. 같아요. 예. 어 네. 네.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N+1 쿼리 네네. 혹시 설명 네. 가능하시면은 그 우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음. SQL로 이제 음음. 조인을 걸면 우리가 네. 데이터베이스에 몇 번 쿼리를 하는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음. 그쵸? 맞아요. 음. 그러니까 뭐 바보같이 이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뭐 나는 음. 뭐 두 테이블이 있어. 그러면은 뭐 A 테이블에서 한번 쿼리하고 B 테이블에서 한번 음음. 쿼리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메모리에서 이제 음. 엮는다.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으면 하는 음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 제어가 다 나한테 있는데 음. ORM을 쓰면 그 제어권을 우리가 음. 잃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델로만 이제 얘기하고 코드로만 음. 얘기하니까 그를 음. ORM에 맡기는데 그때 음. ORM에 맡겼을 때 비효율적으로 테이블을 한 번만 쿼리해도 되는데 여러 번 쿼리하는 문제를 이제 N+1 쿼리라고 이제 음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음.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게시물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한 페이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 개의 게시물을 보여줘요. 네. 그러면은 게시물 테이블을 먼저 이렇게 리밋 같은 거 넣어 가지고 처음에 50 개를 가져와요. 음. 네. 그다음에 그 게시물마다 유저가 있잖아요. 네. 이제 작성자가 다 다르겠죠? 음음. 그러면은 네. 유저 테이블을 50번 찌르는 거예요. 그 각각의 음. 유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음음. 이런 문제가 이제 음. N+1 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음. 쿼리해도 되는 거를 음. 50+1 그래서 51번 쿼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엄청난 부하가 되죠. 그게 이제 또 그게 N+1에 그러니까 조인이 여러 개 생기는데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 아무튼 그 N+1 쿼리 그걸 검색해 보니까 레이지 로딩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로딩으로 하기 위해서 뭐 프리 패치를 쓰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음. 레이지 로딩과 이걸 로딩과 관계가 있죠. 예. 음음. 그러니까 이걸 로딩은 이 데이터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음. 확실하지 않지만 미리 음. 다 가져오는 방법이죠. 맞아요. 음음. 네.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 이렇게 디테일 페이지에 들어가야지 더 많은 내용을 보여주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음음. 그러니까 사실 이걸 로딩이 항상 답은 아니에요. 레이지 로딩이 더 음. 나을 때도 있어요. 그쵸? 음.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을 ORM에서 옵션으로 많이 제공을 해 주는데 음. 어 ORM을 쓰는 것 자체가 음. 뭐라고 할까? 사실 좀 '그런 거 다 신경 쓰기 싫다.' 그래서 그쵸. ORM을 쓸 자동차로 때가 따지면 오토매틱이죠, 오토매틱. 예예. 그쵸, 매뉴얼이 그쵸.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음. 그런 디테일을 신경 쓰기 싫어서 ORM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음. 그러니까 N+1 문제가 음. ORM의 문제라기보다는 ORM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도 우리가 볼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굉장히 흔하게 음. 발생하는 문제고 이 음. N+1 문제는 특히 이런 상용 음. 환경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쿼리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매번에서 51번의 쿼리를 매번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동시 접속자가 이제 많아. 그럼 이 부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접속자의 수만큼 비례해서 이제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또 문제야. 이게 그냥 개발할 때 접속자가 없을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출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보니까 너무 느린 거야. 그 DB가 계속 뻗어.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보통 이제 N+1 문제인 경우가 많죠. 예. 네. ORM의 단점 중에 가장 큰 문제, 성능 네. 문제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으로의 단점은 복잡한 쿼리 한계. 화면에 뿌려주는 뭐 대시보드나 이런 집계 쿼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ORM으로 그거를 다 표현하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관련해서 경험이 있었는데, 그 되게 복잡한 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로 쿼리로 붙였어요. 예, 로 쿼리로 붙여가지고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리턴해가지고 이제 오브젝트에 넣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예, 이 부분은 예, 저도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ORM들이 음, 말씀하신 그 로 쿼리 쓰는 그거를 그런 음, API를 제공을 하는 음,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음, 네. 음, 근데 그거를 오용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음, 어떻게든 그 ORM에서 음, 제공하는 API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API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음, 이걸 남용하게 되면 사실 음, ORM을 쓰는 장점은 얻지 못하고 그렇죠, 단점만 그렇죠.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 있어서 음, 주의해야 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ORM의 단점, 네, SQL을 숨기는 문제. 그러니까 개발자가 네, 실제 쿼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이제 그걸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고 ORM 같은 경우에는 그 장고 ORM 짠 다음에 그거를 닷 쿼리라고 한 다음에 프린트를 찍으면은 그 실제 어떤 쿼리로 날아가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제 그러니까 SQL 쿼리에 조금 익숙한 개발자라고 하면은 이제 날리기 전에 프린트로 한번 찍어보고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고서 날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게 가능하다면은 보고 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실행 리소스가 많이 발생하네. 그래서 튜닝도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근데 개발자들이. 한 번도 그런 귀찮아서. 저도 한 적은 없고 그냥 장고 ORM을 배울 때 '아 이렇게 해서 쿼리 어떤 쿼리가 날아가는구나.' 확인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음. 했었었고 예 실제 개발을 네. 하면서 한 번도 찍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줄레님은 이 네. 중에서 무엇이 가장 네.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냥 복잡한 쿼리 한계가 제가 경험을 했기 음. 때문에 예 음. 단점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달래님 음. 말을 들어보니 예 '성능 문제이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네 저는 그 네. 성능 문제랑 SQL 숨기는 음. 문제가 동시에 큰 단점으로 느껴지면서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ORM에 대해서 잘 알고 음. 있다면 또 극복할 수도 있는 음. 단점이라고도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예. 그리고 음음. 이제 그 SQL 숨기는 문제가 특히 어떤 장애 상황이나 음. 모니터링할 때 어떤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코드를 모르잖아요. 네 그쵸. SQL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뭐 어떤 느린 쿼리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 이 쿼리가 음. 어떤 그 코드에서 나오는 거지? 이거 음. 매핑을 ORM이 자동으로 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거를 찾기가 알아낼 때는 힘들겠는데요? 약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쿼리를 보고 '아 이 쿼리가 음. 어떤 코드에 예.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내가 유치해야 그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때 음. 쪼끔 난감할 어렵네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복잡한 예. 애플리케이션에서.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ORM의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쿼리 빌더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쿼리 빌더는 저도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데 이제 네. 그 코드를 보니까 '아 이게 쿼리 빌더였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 쿼리 짤 때 뭐 select name, 뭐 from user, where 네. age가 2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짜잖아요. 근데 네. 쿼리 빌더라고 하면은 그냥 select 하고서 뒤에 가로로 묶어서 name 그리고 점 하고 from 가로로 묶은 다음에 user 그리고 점 where 한 다음에 age 20 이상. 그러니까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코드네? 근데 그 SQL 쿼리랑 딱 봤을 때 완전 거의 똑같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쿼리 빌더가 이런 거구나는 알게 됐고 그래서 보니 이제 차이점이 ORM은 이제 객체 중심의 사고인데 쿼리 빌더는 그 SQL 구조 중심 사고로 이거를 이제 핸들링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쿼리 구조가 뭔가 회기네요, 회기. 우리 예. 시작할 그래서 때는 이 그쵸. SQL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 객체 지향 사고를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ORM을 쓰게 됐는데 그쵸? 네. 네. 다시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SQL 구조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자. 이렇게 돌아와 버렸네요.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 SQL 쿼리로 돌아간 건 아니고 그 약간의 중간 지점 그런 거라고 근데 약간 사고 생각이 드는 방식은 완전히 돌아온 네. 거잖아요. 그 사고 방식은 좀 네. 그런 걸로 네. 돌아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에도 장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일단 쿼리 구조가 되게 명확하고 그냥 SQL 쿼리랑 비교했을 때 되게 비슷해요. 물론 약간 다르지만 되게 비슷하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되는데 동적 쿼리 만들기 쉽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db select from 해가지고 이거를 쿼리라는 그 베리어블에 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쿼리 그 코드로 뭐 if age 해서 이제 뭐 age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받았던 그 쿼리 베리어블에다가 뭐 쿼리 닷 where 해가지고 이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쿼리를 이제 뭐 동적으로 이렇게 그때 값에 따라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건 되게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SQL의 그런 유연성을 그대로 이제 쓸 수 있는 거네요. 그게 SQL의 장점입니다. SQL이 엄청 유연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어떤 모양이든 내가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 쿼리만 어떻게 짜는 거에 따라서. 근데 네. ORM을 쓰게 될 경우 그런 유연성을 좀 잃게 되는 면이 있는데 맞아요. 이 쿼리 네. 빌더를 쓰게 되면 그런 유연성도 보존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쿼리 빌더 이 용어가 저도 약간은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보통 ORM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따로 라이브러리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쿼리 빌더 이제 용어는 들어봤으니까 검색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쿼리 빌더 관련돼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 재밌는 사실은 이 쿼리 빌더는 ORM 전에 있던 개념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까 그 하이버네이트 얘기하셨잖아요. 자바에. 네. 그 하이버네이트 전에 있었던 게 마이바티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뭔지 알아요. 마이바티스. 네. 걔가 쿼리 예. 빌더였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쿼리 빌더 쓰다가 음. 뭐 어쨌든 뭐 쿼리 빌더나 ORM이나 추상화 계층이잖아요. 그 맞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감싸고 있는. 근데 맞아요. 이제 그 마이바티스가 제공하는 그 추상화 정도가 생산성 있는 개발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버네이트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도 또 한 단계 더 추상화 레벨 위에 올라가서 이제 스프링 데이터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스프링 데이터로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렇게 음. 했었었는데 최근에 등장하는 쿼리 빌더는 약간 음. 마이바트스랑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음.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프로젝트가 아마 그 자바스크립트 음. 쪽에는 네. 드리즐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예, 드리즐. 드리즐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오. 굉장히 좋아하는 네. 프로젝트인데 이제 네. 제가 음. 자바스크립트 개발할 때는 예전에 시퀄라이즈 쓰다가 네. 프리즈마 쓰다가 프리즈마. 지금 드리즐로 넘어왔거든요. 예. 오. 그래서 드리즐을 써보니까 네. 이게 쿼리 빌더긴 쿼리 빌더인데 뭔가 네. 모던한 쿼리 빌더예요. 예. 그래서 어. 굉장히 경험이 좋더라고요. 일단은 프리즈마를 쓰면서 겪었던 러닝 커브가 없었어요. 어. 왜냐면은 네. API가 결국은 SQL을 아는 사람이면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이게 어떤 쿼리 빌더를 쓰든 음. 비슷해요. 그 음. 이렇게 뭔가 뭐 db 닷 셀렉트하고 괄호하고 그 안에다가 칼럼 나열하고 그쵸? 그다음에 네. 네. from이라는 함수가 또 있어. 거기 인자로 또 네. 테이블 이름을 넘겨. 그쵸? 맞아요. 그다음 또 네. 닷하고 where이라는 게 웨어 있고 넣고 그 조건 예, 그 안에다 넣고. 조건을 음. 넘길 수가 있어. 막 이제 이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그냥 SQL만 알면 사실 직관적인 거죠 누구나 그냥. 예, 다 누구나 다 쓸 수 그쵸. 있고 음음. ID에서 자동 완성이 되니까 사실 음. 음 '이거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음. 많이 들더라고요. 예. 음. 그게 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 이렇게 회귀한 거. 네. 그러니까 음. ORM 전에도 쿼리 빌더가 있었고 후에도 쿼리 빌더가 음. 있었다. 예. 네. 네. 그러네요. 트렌드에. 네. 음. 그래서 이제 쿼리 빌더가 음. 등장을 해서 이제 부족한 네. ORM의 단점을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도 여전히 이제 추상화 계층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 시퀄이 다시 나오는 음. 거죠. 네, 음. 로 시퀄. 그래서 로 시퀄은 DB를 이제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장점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DB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음. 복잡한 분석 쿼리도 당연히 만들 수 있고요. 네, 음. 하지만 ORM이 나왔던 이유, 그런 단점이 음.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죠. 타입이 음.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족, 그리고 뭐 음. 유지 보수 어렵고 SQL 쿼리를 직접 다 생성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 네. 생산성에도 네. 문제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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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퀄이 나와서 이제 쓰다가 이게 그 타임 매칭, 그러니까 그 어 객체 관계 매핑? 예. 객체하고 이제 관계 매핑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제 ORM이 나오게 됐고, 그 뒤에 이제 다시 ORM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런 부족한 단점이 발견되면서 이제 쿼리 빌더, 그리고 쿼리 빌더에서 다시 로시퀄로 돌아가는 그런 지금 흐름을 저희는 목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들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 네. 가지고 이거를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음.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ORM만 음. 써야겠다가 아니라, 음. 무조건 로시퀄만 써야겠다가 아니라, 일단 음. 뭐 CRUD 쓰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ORM이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ORM, 그러니까 CRUD 같은 경우에는 ORM으로 쓰고 이제 복잡한 부분에서 꼭 로시퀄을 써야 되는 부분에는 로시퀄을 음. 적용해서 이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같이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이렇게 그 줄레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네. 확실히 이런 흐름이 보이는 것 음.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 이 음. SQL을 음. 얼마나 개발자에게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로 SQL과 그다음에 음. ORM 사이에 어떤 음. 결국 스펙트럼인데 그쵸? 이제 네. 뭐 무엇이 절대적으로 낫다라기보다는 사실 음. 개인적인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음. SQL 자신 있어.
이런 음. 사람이면 사실 이 음. 스펙트럼에서 쪼끔 로우 시퀄에 가까운 쪽으로 선호하게 될 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음. SQL 잘 다루는데 이런 음. 추상화 레벨을 어 이런 추상화 위에서 일하라는 것 자체가 쪼끔 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반면에 난 음음. 데이터베이스 너무 무서워. 난 SQL만 음음. 보면 머리가 아파." 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ORM이 음. 굉장히 매력적인 음. 그런 음. 옵션이 될 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 지금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음.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SQL에서 SQL 직접 쓰기 싫어. 그래서 점점 멀어졌다가 그쵸. 그래서 네. ORM으로 모든 걸 해결해 보자. 이렇게 끝까지 음. 가본 거죠. 뭐 ORM으로 다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음. 결국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음. 복잡한 그런 음. 쿼리는 결국 이제 직접 짜야 음. 되는 일들이 어쩔 수 음. 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음. API를 섬세하게 음. 설계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음. 다시 이런 드리즐과 같은 그런 음. 쿼리 빌더로 돌아온 게 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음음. 드네요. 음. 네. 그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한 네. 가지 뭐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 네. 혹시 달래 님은 인제 뭐 주니어 디벨로퍼가 팀에 들어왔어요. 네. 이 주니어 디벨로퍼한테 만약 뭐 기회가 돼서 가르칠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ORM을 네. 먼저 가르치실 거예요? 아니면은 SQL을 먼저 가르치실 거예요? SQL이요. SQL. 네. 음. 왜냐면요. 네. 음. 오늘 네. 역사 소개시켜 줬는데 1970 년대에 네. RDBMS가 음. 탄생한 시점부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음. 1970 년대부터 SQL은 음.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음. 네. 이 얘기는 SQL은 앞으로도 계속 음.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어. 엄청난 네. 어떤 혁신적인 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음. 이건 굉장히 스테이블한 음. 기술이라는 거죠. 네. 음. 근데 ORM은 뭐 음. 자바스크립트가 좋은 예죠. 이렇게 음음. 시퀄라이즈가 떴다가 다시 음. 프리즈마가 아마 그 음. 시퀄라이즈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네. 사라졌다기보다 인기가 이제 낮아진 계기가 사실 타입스크립트예요. 음.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가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네. 시퀄라이즈에서도 타입스크립트 지원을 하기 음.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네. 타입스크립트를 감안해서 설계된 라이브러리가 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족을 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음. 프리즈마라고 하는 이제 음. 타입스크립트 시대에 설계된 새로운 음. 라이브러리가 뜨기 시작을 한 거고 음. 다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피로, 음음음. ORM을 쓰던 사람들의 피로로 인해서 다시 음. 프리즈마가 이렇게 꺾이면서 음음. 이렇게 음. 드리즐과 같은 신생 음. 라이브러리가 음. 또 이렇게 뜨게 됐어요. 이 음. 얘기는 또 다시 새로운 게 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 라이브러리 공부니까 이제 음음. 떴다 지고를 계속 이렇게 음. 반복을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저는 음. SQL을 먼저 탄탄하게 공부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네. 주니어 개발자들한테 음. 일단은 SQL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SQL이 가장 근간이 되는 네. 기술인 것 같아요. 네. ORM도 결국에는 SQL로 네 음. 변환돼서 실행이 되는 거니까. 네 음. ORM만 알면 안 되지만 네 SQL만 알아도 할 수는 있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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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맞는 것 ORM은 또 같습니다. 언어도 타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그쵸? 음. 네. 그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바 음. 쓰다가 갑자기 음. 파이썬 써야 되면 또 완전히 음.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새로 공부해야 음. 되는 부분이고. 네. 공감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어 달래줄래는 성장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코딩 되시길 바라며 저는 줄레였습니다. 저는 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